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제4편. 옷과 친구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낡은 옷은 다시 짓고 옛 친구에게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다. 옷을 팔더라도 생각은 지켜라. 내 경험으로 미뤄보면 소위 부라는 것만큼 사람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부를 손에 쥐었다는 것은 당신이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수단을 이제 부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알아채기 쉽지 않겠지만 그 부라는 것 때문에 당신은 불가피하게 더 사치스러운 삶의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예전만큼의 편안함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부로 인해서 당신은 무언가 얻기보다는 자율성을 잃게 된다. 행여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기라도 하면 당신을 부자로 느끼게 해준 그만큼의 재산이 여전히 있어도 당신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집을 마련한 농부는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되는 대신 가난해지기도 한다. 그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를 소유하게 된 셈이다.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고양에도 방해가 된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나의 단순한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순하게 살라고 말할 때 나는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간단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일까? 그보다는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위해 깨끗이 일구어 놓은 땅을 잘 이용하며 살아가라는 쪽에 가깝다. 돈을 들이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자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구해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그게 받는 이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지는 못한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뻔히 드러나는 친절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 누구나 짐작할 만한 무조건적인 신뢰 같은 것을 내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뢰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만큼의 신뢰를 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고상한 사람이 정말 사소한 일을 하는 중에 두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말 미묘한 신뢰를 내게 보여줄 때 내 몸 말단에 아주 작은 신경이 들썩인다. 그런 것이야말로 신성한 선물이며 그런 선물은 어디 먼 곳에 가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나 엄청난 그런 것들이다. 위협이나 비난은 잊히게 마련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드러운 신뢰다. 신뢰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 본질을 바꿔놓는다. 나는 내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예전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게 된다. 다른 모든 속박을 떨쳐내고 아직은 어두운 밤, 가장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실마리를 쫓아간다.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하느님이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와 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헐벗고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니냐고 당신은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겐 그냥 단순한 삶일 뿐이다. 신도 내 뜻에 동의해 주리라 생각한다.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유폐와 추위를 통해 죄수인 나로 하여금 새로운 땅과 자연을 찾아 나서게 떠밀기 때문이다. 한 계절 동안 강이 얼고 그래서 소용없게 된 배를 정박시켜 놓게 되어도 좋다. 봄이 되면 더 큰 즐거움으로 그 배를 띄울 수 있다. 언제나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닷가 생활과 비교해보면 그런 상황이 내겐 금욕과 절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느껴진다. 한 계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좋다.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혜택이다. 가난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진리로서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의 약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내겐 강점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얻고 즐거워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오히려 더 즐겁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시절에 때맞춰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아쉬움 같은 것은 없다. 단순함은 들판의 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 외곽 어디에 가장 먼 별 너머에 아담의 이전에 또는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적은 자원을 두고 모든 이들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애쓴다. 우리의 일상이 시대를 막론하고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 되고 마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러한 투쟁만이 희소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으니 있는 자원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집과 옷에 감사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취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큰 용기가 필요한 생활이기도 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그 와중에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곤 한다. 행복이 아닌 소유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조금이라도 덜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누추한 것으로 느끼고 스스로 초라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단순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시한다. 숲에서 머물던 그는 들판의 꽃들에게서 단순함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 법칙이 인간 세계에도 여전히 유용할 뿐 아니라 고귀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함의 또 다른 이름은 금욕과 절제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행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오래간다. 소로우는 힘주어 말한다. 가난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진리로서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 단순함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삶의 지침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리고 소로우는 현대사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쓸모있는 지식의 확산을 위한 협회의 창립에 대해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쓸모있는 무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지야말로 우리가 훌륭한 지식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며 더 고차원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정으로 쓸모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뽐내던 것들의 대부분이 우리에게서 무지의 효용을 앗아가는, 기껏해야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신문을 읽으며 사실들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인생의 어떤 봄날에 사유의 넓은 평원으로 산책을 나갈 것이다. 마구간에 마구를 떨구어 놓고 풀밭으로 달려나가는 말처럼 말이다. 나는 쓸모있는 지식의 확산을 위한 협회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풀밭으로 나가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많은 풀을 먹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